자, 우리 보험범죄와 구별되는 유형 관련돼서 우리 도덕적 해이 그리고 역선택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2019년 개정교재에서 개정교재에서 새롭게 들어간 부분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 해이 라는 표현들 많이들 씁니다. 영어로 하면은 이제 moral hazard다 뭐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죠. moral hazard. 자, 이거랑 이제 역선택.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데 정확한 의미 구분을 좀 못하는 거죠.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 보험 이제 가입자, 고객인 거죠. 이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에 회사의 정보들을 다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이 가입자도 자기의 그 상황들을 보험회사가 또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정보가 서로 간에 이제 균형을 이루면 되는데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정보가 균형이 이루지 않고 불균형 상태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정보의 불균형. 자, 여기에서 정보의 불균형은 요 가입자의 이 상황을 보험회사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자, 모르는데 뭘 모르느냐? 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 보험 계약자의 이 특성을 보험회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혈압이 뭐 160이 넘는다, 180이 넘는다 라고 해도 만약에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보험회사는 알 일이 없는 거죠. 암 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이 아직 안 받은 상태라면은 보험회사는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추어진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어진 특성. 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보험 가입 후에도 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가입자가 보험 가입한 이후에 나태해져요. 그죠? 원래 천성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뭔가에 돈도 있고 재력이 있다 보면은 느슨해지는 거죠. 기다가 서고 싶고, 서다가 뛰고 싶고, 뛰다가 날고 싶고, 막 이런 게 사람이라는 게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에 가입한 이후에 행동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들은 가입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감추어진 행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추어진 행동. 자, 이 감추어진 특성을 우리는 역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감추어진 행동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 친 이유는 여러분들 연결해가지고 매칭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입 전이냐 후냐, 자, 이 정보의 불균형 상태가 우리가 똑같이 불균형, 공통점은 불균형인데 가입자의 가입 전 특성을 모르느냐, 가입한 이후에 나태해진 것을 모르냐. 예를 들어서 그거죠, 여러분들. 가입하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입한 이후에 만약에 암보험에 가입했어요. 암보험 가입한 이후부터 그냥 음주 가무에 뭐 즐기고 있고, 그쵸?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미세먼지가 있으면 마스크 좀 끼고 다녀야 되는데 가입하기 전에는 막 보호한다고 꼈는데 이제 가입했으니까 괜찮아. 보험금 타니까 다 후를 털고 이렇게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감춰진 행동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도덕적 해이. 그죠? 우리 이제 생명보험 쪽은 아닌데, 이제 화재보험 쪽. 자, 보험 가입하기 전에, 화재보험 가입하기 전에는 뭐, 전기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난로 뭐 이런 것들, 불에 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다가, 화재보험 가입하고 나면은 나몰라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감춰진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선택 개연성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우리는, 언더라이팅을 하죠. 언더라이팅. 그래도 우리는 다 못 집어냅니다. 다. 그래도 최대한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감추어진 행동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자, 요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도 마찬가지로 언더라이팅 대상이에요. 이것도 언더라이팅 대상인데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 계약 적부 확인해 가지고 4차 언더라이터 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언더라이팅은 진행되고 있죠. 자, 이처럼 여러분들,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구분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 이제, 반드시 나올 거다. 개정된 책 내용 중에서는. 그래서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들.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위에서 한 10줄 정도 더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 단락, 마지막 5줄이에요. 자, 그거 보니까 자,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그러한 위험 행동을 누가 유발하느냐에 따라서 내적 도덕적 해이와 외적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적인 도덕적 해이하고 외적인 도덕적 해이가 있다. 감추어진 행동인데 행동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적 도덕적 해이는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행위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반면 자 외적 도덕적 해이는 피보험자의 관계에 있는 의사, 병원, 자동차 수리인 그리고 변호사 등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감추어진 행동. 이거는 뭐예요? 그죠? 의사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고 나면은 수리비가 50만 원 정도만 해결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비업체에서 그냥 엄한 것까지 다 수리해가면서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 감추어진 가입한 이후의 행동들이 그렇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외적 도덕적 해이. 자,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들 2번 역선택.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역선택과 관련된 부분들을 감춰진 특성이다라는 거. 자, 다음 역선택에 여러분들, 거의 단원에서 마지막 그 5줄 보죠. 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은 그러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효과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보험계약 체결 후에 나타나느냐에 있다. 역선택은 체결 전, 그리고 도덕적 해이는 체결 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교재에 수록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보험 사기 계약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 교재에도 그대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시험 문제 뭐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 고액 계약 체결하죠. 사기 치는 사람들은. 그리고 2번 비연고성 및 자발성 계약. 그죠? 연고가 없는 데 가서 가입을 해요. 내가 아는 설계사한테 가입을 안 합니다. 사기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자발적으로 갑니다. 가입하러.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연고성 그럼 틀린 말이에요. 자, 부자연스러운 계약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 밥원 보죠. 보험 범죄의 특성 보니까 다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입증이 곤란하죠.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다 증빙을 단서를 남겨놓고 사기 안 치잖아요. 자, 수법의 다양화, 진흥화, 조직화, 죄의식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요. 자, 4번,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 그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쭉 나와 있는데, 5번째에서 공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보험료 인상. 우리 공공보험료, 특히 이제 건강보험 관련돼서, 건강보험료, 그러니까, 보험범죄가 발생하면은 어쨌든 간에 좀 다쳤기 때문에, 우리 가죠. 원래 안 다쳤도 안 다치면은 안 가야 되는데 다쳤기 때문에 갑니다. 가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시험 문제가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로 공보험료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자, 공보험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4번 보험범죄 방지 활동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사기, 적발, 실적 관련된 부분들 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 자, 우리 연도별 보험범죄 적발 실적이 좀 나와 있는데 연도별로 쭉 보시니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자, 다음으로 그 표 바로 밑에 한편 보험사기 혐의자의 직업별 비중은 회사원이 가장 높네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무직자가 가장 높았는데 회사원이 오히려 더 많네요.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은 허위, 과다 사고가 많네요. 그죠? 허위로 하는 경우가 참 많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보 및 유관기관 등의 보험범죄 방지 활동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는 국무총리실에 자, 국무총리실에서 여러분들 보험범죄 근절 대책 항상 우리는 국무총리 쪽에서는 이제 정책을 마련을 하잖아요. 정책. 그렇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검찰은
우리 뭐 생손보 뭐 금융감독원 뭐 금융위원회 검찰 포함해가지고 경찰까지 포함해가지고 합동대책반을 만들어요. 합동반을 운영한다라는 거죠. 검찰에서 합동반을 운영한다. 자, 다음 여러분들 경찰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경찰청. 자, 경찰청에서는 경찰은 여러분들 수사기관이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사협의회를 우리 한다. 수사. 자, 큰 틀을 여러분들 좀 잡으셔야 돼요. 뭐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외우실 수가 없으니까 국무총리실에서는 정책, 검찰에서는 합동반,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수사협의회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것들, 보험범죄가 있다라는 것들을 바로바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에 왔는 피부에 와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겠죠. 어디예요? 보험회사죠. 보험회사, 각 보험회사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아무데나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금융감독원, 자, 요 두 군데서 우리가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바로 요거예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자주 나왔죠. 요 두 개, 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 있는 유관 기관들이 이런 활동들도 하고는 있지만은 법률상에서도 상당히 법제화하고 있는 거죠. 보험 사기 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누가 보험 사기 치나요? 보험 계약자 등이 많이 치죠. 그래서 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보험업법이죠.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사기 방지를 해라. 누가? 보험 계약자가. 자, 계약자만 보험 사기 치나요? 보험 모집 종사자, 그죠? 모집 종사자도 우리가 연루된 사례들이 많죠. 이런 자들을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보험업법이에요. 보험업법.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도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OX 문제가. 자, 보험업법상 보험 계약자 등에게 보험 사기 방지 의무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맞죠? 맞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 함께 여러분들 법률과 관련된 부분들도 보고요. 자, 보험 사기 치면 여러분들 2016년도부터 보험 사기 방지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었다. 특별법도 있다. 이렇게. 그죠? 지난 시간에 했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에 5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자, 5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가중처벌, 우리 사기 이득액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은 가중처벌까지도 받는 규정들을 하고 있는 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도 있다라는 거. 자, 이런 법제화가 잘 갖춰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자, 다음 넘어가셔가지고 우리 3번 보험범죄 방지를 위한 모집 종사자의 역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험 계약자 등을 처음 만나고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는 제일 접점에 있잖아요. 가까이. 그래서 우리 모집 종사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4번 보험 설계사 등의 보험 사기 연루 사례. 그렇죠? 짜고 치는 곳도 하는 경우죠.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웃긴 게 이런 현상들이 증가한다라는 게 좀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연루 사례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교재에 좀 나와 있죠. 자, 우리 보험 설계사가 이렇게 보험 사기 관련돼서 여러분들 연루가 되면은 우리 사기니까 형사처벌 받아요. 그리고 행정상 제재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형사처벌 외에도 보험금 전액을 변제해야 되며, 그리고 보험업법에 따라서도 우리 설계사 너 영업하지 마라고 해요. 업무 정지, 업무 취소, 뭐 이런 것들 행정 제재도 받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보험도 여러분들 금융이에요. 금융 돈 문제인 거죠. 돈 문제와 관련해서 금융질서 문란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등재가 돼요. 빨간 줄 그어줘요. 자, 이런 우리 제재 사항들도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가 되면은 뭐 각종 은행의 계좌 개설이라든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어찌 보면은
신용불량자처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집 종사자들도 보험 사기랑 연루되지 않도록 건전한 보험 모집을 위해서 애써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가 보험 사기 칠 끼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우리 보험회사라든지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활용해서 조치를 빨리빨리 취해야 되겠죠.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2009년도 새로운 교재에 우리 새롭게 반영된 파트예요. 근데 시험제를 낼 만한 게 없어요. 자, 우리 5명이 하나 나옵니다. 자, 가번 우리나라 자살 문제 현황 해가지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래요. 1위인 게 나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좀 안 좋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살로 인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 자, 한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 문제로 끝나면은, 될 게 아니고, 각종 공공기관에서 우리가 조사도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의 민폐도 있고, 엄청나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로 한 사람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살은 연간 6.5조 원의 규모의 사회 경제적인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와, 상당하죠? 자, 다음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거기 표가 하나 나오죠? 중앙 자살 예방센터 이런 게 있네요. 중앙에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곳이 있대요. 자, 거기 표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보고 듣고 말하기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보고 먼저 이제 캐치라는 얘기죠. 누군가가 약간 좀 낌새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걸 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살 생각을 듣고 묻고 죽음과 삶의 이유를 듣는데요. 그래서 누군가를 보고선 이게 낌새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가서 지금 얘기를 해서 들으란 얘기죠. 그리고 듣고 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말하기. 자, 요런 운동이 보고 듣고 말하기 운동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기.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살하는 자는 분명히 그런 신호, 난 자살할 거야 라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캐치하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중앙 심리부 검사센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번에 게이트키퍼를 양성한대요. 게이트키퍼. 게이트가 뭐예요? 문이죠. 문을 키퍼, 지키는 자죠. 자살하려고 이제 문 활짝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사람들. 게이트 키퍼. 게이트 키퍼의 역할은 이렇게 딱 보고선 캐치해가지고선 금방금방 저런 사람들이 약간 좀 불안하다라고 할 때 이 전문가도 되는 겁니다. 전문가로서 상담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게이트 키퍼다. 자살 게이트 키퍼.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 교재에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이라고 해서 뭐 도입, 보기, 듣기, 말하기, 정리 뭐 이렇게 표로 나와 있는데 뭐 이거까지 시험 문제화 되기에는 좀 그래요. 자, 라번 가겠습니다. 바로. 자, 자살 예방을 위한 생명보험업계의 노력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생명보험 회사들은 우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서 사회공헌 사업 및 자살 예방 사업도 생명보험사가 함께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로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살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시험 문제가 등장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미지수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시험 문제로 낼 만한 게 그렇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면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최고 높다. 그 정도. 그리고 자살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막대하게 초래한다. 뭐 그 정도.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어디죠? 중앙 자살 예방센터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지금 우리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다. 전문가로. 그죠? 이런 자살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이름이 뭐냐? 보고 듣고 말하기 운동이다. 요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나올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1편 여러분들 생명보험과 관련된 기본적인 의의와 우리가 그 이론과 윤리라는 부분을 좀 다뤄봤는데, 내용이 어찌 보면은 생명보험 이론과 관련된, 그리고 생명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이쪽이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나머지 우리 1장에 해당되는 역사와 생명보험의 기능, 그리고 저 3장에 해당되는 보험 윤리 파트는 그렇게 많은 어려운 내용이 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지국척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포인트들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제2편 보험 법규 관련돼서도 총 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규 파트는 다음 시간에 암기할 사항들이 우리 좀 있어요. 뒤쪽에는 다음 시간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